여러분, 재회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다면 진짜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별하고 재회하고 싶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 그리고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는 재회 꿀팁들까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고 꿀팁까지 꼭 챙겨가세요. 본론 가기 전에 민정수 내담자분의 재회 성공 소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분처럼 재회 성공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축하 댓글 남겨주시고 기도 꼭 받아가셔요. 그러면 진짜 본론, 이별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탑 4 대체 뭐냐? 첫 번째, 예고 없이 무작정 찾아가기.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고 많이들 저지르시는 치명적인 실수인데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헤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명백한 사실이에요. 물론 나는 그 사람이 보고 싶죠. 근데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상대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넘겨짚으시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착각이 진짜 나도 모르게 범죄 수준의 행동까지 막 이어지더라고요. 쌤, 저 지금 사실 상대 집 아파트 주차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쌤, 저 사실 상대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상대가 오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인일 때야 집 앞에 갈 수도 있고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헤어지고 그러시면 그게 범죄예요. 스토킹, 주거침입 등등에 해당할 수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 이거 진짜 한번 꼭 검색해보시고 꼭 숙지를 해주세요. 우리는 헤어졌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답장 없다고 조급해져서 집착하면서 연락하는 거 답장이 왜 없겠어요. 최근에도 이제 몇 분이 상대가 답장이 없는데 제가 연락을 할까요 말까요 질문을 저한테 따로 주셔가지고 제가 봤어요. 답장하기 싫도록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이 대화를 이어나가기 싫게 대화를 하시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입장이었어도 마음이 식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락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그래서 대화 언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도 상대가 답이 없거나 너 나한테 답 맡겨놨어? 네가 하자 해서 나도 진짜 졸라 할 말 없는데 마지막 예의라 생각해서 나갈라 한 건데 넌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니? 이렇게 대답이 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대책도 없이 연락부터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가 답이 없다면 대체 왜 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원인부터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뒷수습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대책이 없다 싶으시면 차라리 그냥 질문을 하러 오세요. 카톡으로 연락 내용 한번 봐드릴게요. 3번, 선물이나 편지 전달하기. 놀랍게도 선물이나 편지로 진심을 전달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상대는 선물이나 편지를 못 받아서 헤어진 게 아니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여러분이 안 헤어지고 싶은 거, 계속 다시 만나고 싶은 거, 너무 매달리고 싶은 거 사실 정말 너무나 잘 알아요. 진심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카톡만 보면 답답하고 얼굴만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데 그게 편지 한 통 받는다고 선물 하나 받는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어떻게 주실 건데요. 편지나 선물이 아니라 대책이 필요하고 사실 그 대책이라는 것도 여러분 헤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사귈 때 가지고 왔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헤어진 이후에는요 대책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생각한 건 너무 고마운데 난 더 이상 이제 마음이 안 생겨 이런 말까지도 나오니까요. 여기까지도 열했다면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담자분들은 거절 대응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거고요. 편지나 선물의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어요. 받으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고마운 게 아니라 소름이 돋거든요. 정을 떼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면은 제발 선을 넘지 말아주세요. 다만 여러분 예외적으로 선물이 통하는 경우가 없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내가 못 받은 게 너무 서운해서 그냥 헤어지자고 툭 한번 얘기해본 경우 아니면 진짜 상대가 완전히 속물인 경우에는 선물을 안 주니까 진짜 이별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선물을 주는 게 제일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 비싼 선물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시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돈으로 내 마음을 사겠다는 거야 하는 반감이 더 심하게 들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상대나 상대의 가족에 대해 험담하기.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어떻게 네가 감히 나랑 헤어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네가 앞에 있으면 차라리 그냥 너한테 내가 뭐라고 하면 되는데 네가 앞에는 없고 나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러다가 그게 상대 귀에 딱 들어가면 거기부터 여러분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잘못했을 수 있고 상대 가족이 이상할 수 있어요. 문제는 다시 만나고 싶은 게 누구냐는 거죠. 상대가 아니라 나잖아요. 녹하느라고 에너지를 뺄 시간에 어떻게 하면 상대가 진짜 나를 놓치면 안 될 사람으로 다시 인식을 할까 요거를 고민을 하는 게 더 생산성이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별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탑 4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해당되는 게 만약에 있다면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재회를 하려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꿀팁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화할 준비부터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입장부터 일치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임을 할 건데 꼭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모임이라고 할게요. 거기에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함께 데려가야 한다면 모임 인원들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립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입장인 분 데려가실 거예요. 모이는 목적이 싸움이 아니라면 입장이 같아야죠. 문제는 너는 이별하고 싶고 나는 재회를 하고 싶다면 이건 마치 정치 입장은 다른데 정치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형국이 돼요. 절대 서로 설득 안 당하고요. 상처만 받고 끝나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상대가 단호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 대화 좀 하자라든지 이런 말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로 통할 것 같으면 상대도 헤어지자고 안 하고 대화를 하자고 먼저 했을 거예요. 사실 이럴 때 쓰는 화법이 재회화법 너어죠. 너어 특강 7강까지 올려드린 거 아시죠?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만으로는 나 진짜 어렵다라고 하시면 꼭 도움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회 미신 제거하기. 재회 무슨 미신이 있냐? 진짜 깜짝 놀랄 얘기죠.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미신들을 믿고 계시거든요. 그 미신이 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세요. 미신이나 환상만 전부 버리셔도 진짜 남들보다 먼저 재회에 가까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별 원인 제거하기. 요거는 사실 제거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회가 불가능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다시 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별 원인이 명확한 경우라면 진짜 그것만 제대로 제거를 하셔도 재회가 돼요. 네 번째 추가 매력 설계하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상대가 만약에 A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고 하면 A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폰을 바꾸기로 마음 먹었어요. 통신사까지 옮기려고 해요. 근데 그때 마침 예전에 폰 개통한 데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폰 바꿀 때가 되셔가지고 연락드렸는데 통신사 옮기지 마시라고 유리한 조건으로 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통신비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옮길 거다라고 둘러댔다고 할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싸게 드릴게요. 5만 원 더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요금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그거 추천해드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저 그럼 통신사 안 옮기고 그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하나요? 사실 내가 통신사를 이미 옮기기로 했다면 가격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가 서비스가 이쪽에선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여친이랑 난 통신사를 맞추고 싶었다든지 우리한테 전화 주신 그분은 이런 사실들까지 알아야 고객을 다른 통신사에 안 뺏기겠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안 하고 그냥 가격 때문이라고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A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A를 고쳐서 가도 여러분이 결국 듣는 말은 이제 와서 왜 이래? 벌써 떠났어. 이런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또한 이별하면 기본으로 나오는 거절이에요. 특히 이별하고 공백기 한 달 이상 가지신 분들은 이런 말 진짜 꼭 나와요. 이별 후 합리화 과정이 충분히 진행이 됐을 시기이기 때문에 나랑 헤어져야 할 이유가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별 원인 제거만이 아니라 도저히 거절이 안 되는 최상의 사람이 돼서 나타나시는 게 재회 가능성을 있는 대로 살리기 위해선 정말 필수적이에요. 경쟁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해요. 내 모든 매력을 알고도 상대 입장에서는 이별 원인이 더 크니까 헤어진 건데 내가 이별 원인만 제거한다고 그 다음 사람이랑 경쟁이 될까요?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연애 유지 능력.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그 관계가 언제 깨어지든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결혼한 부부여도 요게 없어서 헤어져요. 우리 커플의 경우 뭐가 부족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꼭 보완하셔야겠죠? 관련해서는 이 영상 보시면 되시고요. 솔직히 보시면서 이거 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저런 행동을 대체 누가 해요?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연애 자격 유튜브에 진짜 여태까지 재회에 대한 수많은 특강들 올려드렸거든요. 내 상황에 맞는 것만큼은 꼭 보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저 이 상황에서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은 상황도 봐드리고 연락 내용도 같이 봐드릴게요. 카톡으로 아래 고정 댓글에는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알려주시면 같이 논해드릴게요. 오늘 이별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탑4 그리고 재회 꿀팁들까지 풀어드렸어요.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우리 또 봐요. 안녕.